안녕하세요. 예,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책, 정서적 충격과 동시에 지적인 어떤 쾌감의 극치를 느꼈던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뇌과학 역대급 서적을 만나다. 저는 참 뇌과학 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역대급 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양력을 드리면 이제 자산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 경제 독서 관련된 책 저자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을 할까 해요. 제가 이제 뇌과학 책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어,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데, 예, 대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주로 고등학생들이 문과, 이과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과 학생들은 뭐 문학 읽을 책들을 뭐 문학 책들을 알아서 읽고 하는데 문과 학생들이 좀 권할 수 있는 과학 책들이 좀 없어요. 예, 문과 학생들에게 근데 가장 권할 수 있는 과학 책은 제가 볼 때는 뇌과학 책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직업에, 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뇌과학 책을 즐겨 읽는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볼 때 인간을 이해하는데 철학책을 읽을 수도 있고 심리학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예, 심리학은 특히 뇌과학이랑 아주 연관성이 있는 과학이긴 하지만 인간 이해에 뇌과학 책만큼 좋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뇌과학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이해하고 저와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하고 좀 역지사지하고 타인의 입장에 서보기도 가능하고 어떤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그리고 뇌과학만큼 좋은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뇌과학 책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소설만큼 소설보다 더 자주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이랑 우주는요, 앞으로 인간의 과학이 더욱 발전할 곳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 속도에 비해서 뇌과학과 우주는,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가 뇌과학이라면 우주는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탐구인데, 이 두 분야가 가장 발전이 더디고 최근 들어 이제 성장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곳이라 점점 더 많은 과학가, 때로는 과학이 독자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인문학과, 그렇죠? 예. 또 공생을 하고 공존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제 코너가 또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정말 뇌과학이, 예, 정말 이 코너에도 그렇고, 예, 정말 미래의 발전에 가장 필요한, 과학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예,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유는 좋은 뇌과학 책들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본 거의 대부분의 뇌과학 책이 그랬어요. 예, 정말 재미있는 자기계발서 같아요. 저는 뇌과학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자기계발, 어떤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어떤 실력을 쌓고, 예,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뇌과학 책 읽고로 저에게는 재미있는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뇌과학 책은 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읽는 사람을. 예, 당연히 이제 뇌과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학을 필두로 해서 의학을, 그쵸? 예, 포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 심리학, 철학, 역사학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융합적 창의로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진짜 지금 바뀐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이 이제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예, 융합적 인재를 만들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인데, 제가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이랑 제가 이제 페북에도 열심히 글을 올리는데 뇌과학책을 많이 올리는 이유가, 좀 이런 책들을 읽고 이과 선생님들도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 권하고 문과 선생님들도 이과 학생들한테 권할 수 있는 책으로 뇌과학 책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역대급, 그쵸? 예, 뇌과학 책은요, 세계를 창조하는 뇌를 창조하는 세계입니다. 딱 부제가 보니까 뇌과학으로 인간과 세상을 잇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예. 인간과 세계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렇죠? 예.
그런 인간의 뇌와 그렇죠? 예, 그런 것이 그렇죠? 그런 중앙 센터가 되고 있고 바깥의 외부 세계와 그리고 내부의 자아라는 것이 연결고리를 뇌가 역할하고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예. 열린 책들이라는 그렇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을 내고 있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예, 문학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디크 수압이라고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네덜란드 세계에서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동성애 결혼도 최초로 시도가 됐죠. 그리고 저도 충격적인 제가 피터 싱어의 책에서 읽었는데 피터 싱어의 더 나은 세상이라는 책을 보니까 유아 안락사만도 22명 1년에 몇 년,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나치의 그거랑 좀 왜냐하면 유아 안락사라는 건 그런 정신장애나 이런 신체장애를 얘기할 테니까 그런 좀 섬뜩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주의의 극치인 나라예요. 그렇죠? 네덜란드 출신에. 그리고 세계적 뇌과학자고 예, 지금 암스테르담대 명예교수로 있고 예, 중국 항저우 대학이랑 그리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죠. 그 막스 플랑크라는 양자역학의 그렇죠. 막스 플랑크 상수를 만든 그렇죠. 독일의 어떤 물리학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죠. 히틀러에게 좀 협력을 했던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에게 자기 큰아들이 이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슈타펜베르크의 어떤 암살 모의 작전, 발키리 작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탐 크루즈가 영화가 됐던 그때 휘말려서 죽은 아들이 죽어서 자기가 했던 그 유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또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디크 스왑이라는 이름이에요. 좀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예, 스왑이라는 말, 그러니까 약간 좀 독일 계통의 같은 줄 알았는데 부모들 보니까 좀 유대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유대인 핏줄이더라고요. 예. 네덜란드가 원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세파르다 유대인이라고 스페인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억압하고 탄압하니까 가톨릭이 정신 강화되면서 그 전에 스페인이 좀 이슬람 영향권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뭐 보호를 받다가 그래서 네덜란드로 축출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뭐 스피노자를 비롯해서 많이 있고 안내도 있잖아요. 안내 일기에. 예, 디크 스왑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책의 컨셉을요,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성 디오니시우스라는 그쵸? 예, 이제 프랑스의 대주교고 유명한 이제 그쵸 자기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그쵸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다는 걸 보여줄 때 이 그림이 많이 이용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자는 책의 컨셉을 그쵸 앞에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를 창조하는 뇌를 창조하는 세계는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계를 가능케 한 우리의 엄청난 창조력을 강조한다. 우리가 창조한 문화적 환경은 이제 창의성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창조에도 도움이 되는데 뇌과학 책은 이 책은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거꾸로 우리 뇌와 행동의 발달을 촉진해 왔다. 이 책은 뇌와 우리의 문화적 직업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예들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상호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직업들이 계속 발전하는 것, 물감과 물이 돌이 미술품으로 된 것, 파동이 음악과 정보로 바뀌고 과학적 지식이 생겨나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된 것은 오롯이 우리의 창조적인 뇌 덕분이다. 따라서 우리 뇌를 중심에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그렇죠. 인간이 만든 창조한 그 미술, 과학, 그렇죠. 음악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뇌의 어떤 중심에는 뇌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저는 이 저자의 주장이 그래서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일부는 문화적 환경 안에서의 뇌 발달, 약간 뇌의 어떤 어떻게 그 자궁에서 발달해서 태아 시절부터 어떻게 발달하고 하는지, 그죠? 약간 생리의학적으로 그리고 약간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2부가 화가들을 주로 소개하는 미술관의 그죠? 미술에서의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뇌의 역할. 3부는 음악과 뇌입니다. 이 양대 축이죠. 미술과 음악이 창의성이. 4부는 뇌의 직업과 자율이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유의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환경과 뇌손상, 각종 뇌질병, 다양한 뇌질병들이 있잖아요. 뭐 크루사코프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예. 그리고 저자는 여기 보면 이제 그 히틀러가 앓고 있던 수많은 어떤 뇌 질병에 관련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서 환경과 뇌 손상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6부는 뇌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고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챕터 같아요. 그리고 7부는 새로운 발견과 사회적 기결,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어떻게, 뇌과학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이렇게 먼저 한번 보시고요. 대뇌는 여기 기억, 추리, 판단을 여기 대뇌를 하고 있고요. 간뇌는 체온, 혈당량, 그렇죠. 이 조절은 항상성 유지하는 곳이고, 뇌하수체는 내분비샘 조절하고 있고, 연수는 호흡, 심장 활동,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제 뇌사라고 하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연수가 그렇죠. 예. 외에 나머지 부분이 대뇌가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브레인데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침이나 재채기, 하품 등을 반사중추는 있기 때문에 이제 뇌사가랑 이제 브레인데스랑 이게 식물인간이 다른데요. 식물인간은 연수가 그쵸 살아있는 거고요. 이제 뇌사는 그것도 죽은 거죠. 그리고 중뇌에서는 안구 운동을 담당하고요. 소뇌는 몸의 자세 균형을 유지하고요. 척수는 이제 흥분과 이제 땀 분비, 무릎 반사 중추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두정엽이라든지 이마엽, 그죠 전두엽 같은 피지의 얘기도 앞부분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올 얘기들이고요. 저자는요, 이 주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인간의 뇌는 유전과 환경에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스탈린 같은 사람은요, 공산주의는요, 유전 따위 필요 없다. 그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리센코가 유명한, 그쵸, 실험도 했으니, 뭐, 그쵸, 예. 보니까 형질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해가지고 스탈린을 기쁘게 했잖아요.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들은 유전을 믿지 않아요.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반대 히틀러 같은 나치즘, 우생학은 그쵸, 예, 유전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데요. 뇌는요, 유전 환경 중에서 조금 더 제가 볼 때 저자는 유전이 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유전의 정신적 질병에서도 유전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IQ에서 그쵸,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자에 따르면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자녀를 탓할 게 아니라 서로 부부가 그죠, 서로 꿀밤을 때리는 게 그죠, 맞지 않을까. 그죠, 예, 타고나는 것 같다. 그죠, 예. 그죠, 뇌는 그죠, 예. 물론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하면은 그쵸, 우리나라 같은 어떤 암기식 그런 위주의 그런 교육 문화, 동양에서는 그래서 뭐냐 창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양에 비해서 좀 덜 발달했던 것들이 보니까 동양의 문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이 고전 외우기 달달달 외우기잖아요. 처음부터까지 뭐 천자문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근데 하여튼간 일란성 쌍생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전과 그죠, IQ라든지 뇌의 연관성은 더 강한 것으로, 환경도 물론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65대 35대 정도의 비율로 좀 유전이 좀 더 많은 영향을 그쵸 뇌에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저자도 그래. 저자의 전작은 우리는 우리 뇌다. 정말 그럴까? 그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뇌가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심장이 있지 않느냐, 뛰는 심장. 뭐 되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뭐 심장이 내가 두근거린다고 하지. 내 머리를 만지면서 그렇죠. 머리가 뜨겁다고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심장이나 하여튼 뭐 이렇게 영화 21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심장 이식으로 벌어지는 어떤 상호 연결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저자는 노. 그렇죠. 예. 뇌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심장은 이식 그쵸 수술이 가능하지만 뇌 이식은 뭐 아예 아직은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 뇌가 이식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닐 거라는 그쵸. 예.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갑자기 깨보니까 그죠? 내가 그죠 사람 몸이 바뀌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현실에서는 영원히 그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점점 뇌과학 책을 읽다 보면요. 이 디크 수압의 주장이 진실이 아닐까. 그죠? 예. 우리는 그쵸? 예. 뇌가 시키는 대로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뇌다가 정말 받는다는 생각. 미술의 창조성은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분야에서 본질의 과장, 살바도르 달리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합. 그쵸? 예. 그쵸? 예. 창조성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각자 보면 상호적이지 않지만 그걸 합쳐놓으면 그렇죠. 그리고 격리시킵니다.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죠. 미술 창조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저자가 이 살바도르 달리의
어떤 위대한 편집증인가.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또 얼굴들이 있어요. 그림이 또 이게 이렇게 결합되면서 격리되는 달리의 그림들이 그렇죠. 꿈속을 그쵸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예, 달리의 인상 자체가 좀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미술에서의 창조성이 그쵸, 예, 그런 이런 측면. 음악은 어떨까요? 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음악적 창조성의 유전적 토대는 음악적 창조성의 유전적 토대가 다르다. 이제 음악은 저자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떤 유전적 요소가 크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모차르트, 베토벤, 뭐 하이든도 그렇고 바흐도 그렇고, 바흐는 아들도 그쵸? 예, 유명한 음악가잖아요. 예. 그리고 동생도 유명한 음악가고, 모차르트도 알프레드 모차르트인가요? 그 아버지가 예, 지독하게 그죠? 아버지보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저게 어, 뭐랄까 지독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켰지만,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나 말이 예가 되지 않지만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그죠? 예, 모차르트의 아버지에게서 그죠? 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죠? 좀 유전적 토대는 좀 창조성의 음악은 그죠? 타고나는 기질이 좀 더 많은 것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고. 슈만을 책에서 예를 드는데요. 뭐 슈만과 클라라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슈만이 아시겠지만 또 창조성에는 우울증과 어떤 뚜렷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화가나 예술가들이 자살도 하는데, 로베르트 슈만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그쵸 물에 빠졌다가 뛰어들었다가 아주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해줘가지고 자살을 못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뇌력이에요 보니까. 아버지도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아마 누이 아마 누나가 그 우울증으로 자살했을 겁니다. 예. 이런 유전적 요인들이 그쵸 큰 이렇게 그런 창조성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점 그렇게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조성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김에 뇌과학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창조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책이 그쵸 창조라는 말이 제목에도 들어가니까 산책은 몸이 아니라 정신을 위한 활동이다. 그쵸 운동을 하고 그쵸 저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 칸트가 왜 그쵸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은 책을 읽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혼자 곱씹어 보면서 산책을 할 때, 그죠? 운동을 할 때, 그죠? 예,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천재성은 정신장애의 결과라는 어떤, 그쵸? 예, 재밌는, 빈센트 반 고흐는 그쵸? 굉장히 많은 정신병을 앓았는데요. 뭐, 제가 보면 이 책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유명인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히틀러가, 아돌프 히틀러가, 예, 둘 다, 하나는 미술가로 세계에서 제일 성공을 한 케이스고, 하나 미술가로 그쵸 성공하기에는 그쵸 재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쵸 지도자, 그것도 가장 악마적인 지도자로 그쵸 악마성이랄까 어떤 악당을 위한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쵸 스탈린과 마오쩌둥도 명함 못 내면은 그쵸 하여튼 양극단인데 두 사람이 정신장애를 가장 많이 겪었다는. 예, 그래서 저는 자화상에게 보면요 반고의 그림에 보면요 그렇게 이 사람의 반고의 그림들이랑 소매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냥 우울증이 그림 자체에 다 나오더라고요. 예, 얼마나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병을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중에 우울증이랑, 그리고 압센트 중독, 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그쵸? 예, 압센트라는 술을 마시면요. 재밌는데, 모든 색이 그 주변에 황시증이 생긴대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황시증이란 건 뭐냐면, 노랗게 보이는 거. 아, 왜 고의 그림들이 이렇게 누런색으로 보였는지 좀 이제 알 것 같아. 이렇게 재밌는 일화를 그쵸? 이 책에서 읽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정신적인 물질적이가 주관적일까? 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 저자 디크 수학은 정신은 철저하게 물질이라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예. 사람은 죽으면요.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사람도 죽는 겁니다. 예. 근데 태어날 때부터 문외아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쵸? 그런데 그 주로 문의 아들은 아마 제 생각에 네덜란드가 유아 안락사를 좀 안락사 합법된 나라니까 그 유아가 그지 한 살 이전에 안락사 된 케이스도 7년 동안 22명이었다는 피터 싱어의 책에서 보면은 아마 그 중에 상당수는 문해아 그런 문해아는 일제 어차피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정신은 뇌의 작용이라는 얘기예요. 물질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주제는 이제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라는 주제. 뇌가 있으면은 뇌가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것 같은데, 예, 요게 이게 얀 파르라는 예, 네덜란드의 유명한 이게 한글로 검색하면 이 그림이 안 나오고요. 영어로 검색을 해야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이 정말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게 인형이고 이걸 합성한 건데요. 자기 자신이 그쵸 양쪽에 그쵸 그걸 대해서 뇌를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옆에 자유의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유명한.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을까? 실제로 우주로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하는 건가? 예.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목표를 추구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 앞서 상세히 서술했듯이 과부하에 시달리는 우리는 이제는 끊임없이 무의식적 과정들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그렇죠? 예.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실험들 입장에서 다니엘 테니시라는 철학자가 했죠. 예, 바로 그 실험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의식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그 결정을 내린다. 그 의식에 앞서 결정이 있고요. 결정 그죠? 그 다음에 의식을 하는 거죠. 뭐 의식이 먼저 있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이제 다니엘 텐시 그쵸? 유명한 실험으로 그쵸? 예, 내가 이걸 움직여야지 하는 것보다 먼저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신경이 움직이고 그리고 뇌가 그쵸? 예, 명령을 내리는 거꾸로 되는 인과관계가 꼭 뒤집어지는 그렇죠. 자유의지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자는 쉽게 말하면. 예. 결국 모든 게 사랑이 그 설사 사랑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유전학적으로 설명, DNA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사랑도 어떻게 보면 그죠 뇌의 호르몬의 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순간이 됐는데요. 이게 20분이 넘어가니까 좀 길어지니까 이 책의 장점 5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그림도 정말 많습니다. 잘 보여줍니다. 그쵸? 들려주는 책이기도 해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가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번역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번역자도 아마 전대화 씨가 굉장히 뇌과학책을 많이 번역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그죠? 예. 대단히 번역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책의 서술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예, 학생들한테 논술을 좀 공부하려는 학생에게도 한번 읽히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저자가 중국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교문화 심리학적으로도 접근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같은 현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나라에서 우울증이 그쵸 중국보다 그쵸 예, 당연히 많죠. 예,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그 공산주의 국가니까 폐쇄적 그렇지만 우울증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쵸 공식적으로 그쵸 예, 그렇게 질병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처리받고 있는 네덜란드보다 중국은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요. 중국이 네덜란드보다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체제의 다른 점, 문화의 다른 점이 이제 서술돼 있어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그리고 뭐 전적의 중국에 대한 어떤 그것이 뇌에 미친 영향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와 이론, 개념과 적용의 균형감. 사례 한쪽으로 치우친 책도 아니고요. 이론 한쪽에 치우친 책도 아닙니다. 개념과 적용이 아주 균형감 있게 서술돼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정말 창의적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제가 볼 때는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도 아깝지 않죠. 예. 개인 교수를 받고 싶은 생각도 저는 있는데. 근데 가성비 이 책 한 권으로는 그죠? 예. 약간 비싼 책이긴 한데 5만 원 가까이 되는 책이지만 가성비는 최고라는 겁니다. 좀 찾아볼까요? 예. 아마 첫 번째 단점은 다 예상하실 겁니다. 738페이지라는 압도적인 분량. 아마 일반인들 책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분량 때문에 아마 읽기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사, 과학, 양쪽 모두에 약간의 사전 지식은 필요합니다. 과학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문과적인 지식도 약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분은 너무 어떤 디크 슈왑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책 한 권으로 느껴지긴 해서, 진짜 주관이 자신의 확고한 어떤 신념이 그치 강하신 체계가 느껴져요. 포스가 때로는 자기 주장이 좀 지나치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말 지식 아는 게 많고 예, 정말 대단한 속학인데 좀 그게 좀 심할 때도 있다. 모든 사실 그죠 글을 잘 쓴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뭐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라는 책을 제가 조만간 올릴 생각도 있는데 거기서 조던 피터슨도 그렇게 압도적인 그런 자기 지식들이 예, 어떤 등장인 그거 글을 쓴다는 게 책을 쓴다는 게
그쵸? 조지 오웰이 얘기했지만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2016년 책이라 이게 앞인데 최근 5년 동안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주 제가 단점을 억지로 골랐고요. 장점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있다면요. 감사를 드리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이게 앞으로 제 유튜브를 1년 정도는 저도 그냥 계속 투자할 생각이에요. 근데 좀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좀 경제적인 아마 어떤 유튜브도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동기 없이 인센티브 없이 하는 분들은 솔직히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겉으로 내놓고 드러내놓고 다 좋아요 구독이 다 그런 이유로 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부탁드리는 거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책의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